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48%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수치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되고 수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주방 찬장에 보관된 가장 인기 있는 견과류 중 일부가 조용히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견과류를 섭취합니다. 특정 견과류, 나중에 정체를 밝힐 예정는 독성 물질의 고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 신장 및 인지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마 간식통에 이미 이 견과류가 있을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몸에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 견과류이지만 노화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견과류가 가장 안전하고 심장에 가장 좋으며 뇌에 가장 유익한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절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견과류 섭취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에 대한 어두운 진실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또한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서로는 이만하고 노인이 섭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뼈 강화의 강자, 아몬드. 아몬드는 칼슘과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노화된 신체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는 본질적으로 더 다공성이 되고 부서지기 쉬워지므로 골절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골 손실이 가속화되지만 하루에 아몬드 4분의 1컵, 약 97mg의 칼슘 제공만 섭취해도 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칼슘이 동맥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뼈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아몬드의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분들께는 하루에 15에서 20개의 아몬드, 가급적 생것 또는 소금 없이 건조 로스팅한 것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몬드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 1회 제공량당 약 3.5g, 노인 인구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는 변비 퇴치에도 훌륭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에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에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아몬드를 찾으십시오. 이는 비타민 E와 결합하여 아몬드의 항산화 능력을 2배로 강력하게 만듭니다. 주의! 삼키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아몬드는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먹기 전에 잘 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견과류, 호두. 호두는 뇌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에서 노인에게 가장 좋은 뇌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뇌는 호두가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 특별한 견과류는 다른 어떤 인기 있는 견과류보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의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는 신경 전달을 돕고 뇌 세포막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는 노인의 뇌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호두 1.5온스, 약 42.5g,
만 섭취한 노인들에게서 인지 처리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의 독특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 조직의 염증과 직접 싸워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호두에는 멜라토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호두 한 줌을 먹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에 함유된 아르기닌, 혈관 기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과 폴리페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춤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호두는 노인들이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 혈압약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의 이점을 얻으려면 호두의 섬세한 오일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 호두 7개에서 9개 반쪽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추가적인 이점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직접 호두 껍질을 까면 소근육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의 자연적으로 보호적인 풍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약간의 쓴맛은 강력한 항산화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혈압 조절에 탁월한 피스타치오. 노인을 위한 견과류의 건강상의 이점에 있어서 피스타치오는 혈압 조절에 특히 과소평가된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염분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 1회 제공량당 약 285mg, 이 독특하여 건강한 간식 옵션이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염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일부 처방약처럼 부작용 없이 수축기 혈압을 3에서 5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들은 눈의 황반에 집중되어 60세 이상 개인의 시력 상실 주요 원인인 노화 관련 황반 변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노인들은 다른 딱딱한 견과류로 인해 치아와 잇몸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손상에 대한 걱정 없이 피스타치오의 즐거운 바삭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적으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독특한 녹색과 보라색 색상의 항산화제 존재는 신체 전체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실용성 때문에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껍질을 까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를 늦추어 과식을 방지하고 인지 기능을 진정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마음 챙김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제 비만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비서티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빈 껍질은 섭취량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섭취량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반쯤 열린 피스타치오를 찾아 껍질을 까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49개의 피스타치오, 즉 약 1온스, 약 28g의 무염 또는 약간 소금 간이 된 피스타치오를 목표로 하십시오. 65세 이상 미국인의 25%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 피스타치오 1온스당 3g의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갑상선 문제 해결사, 브라질너트. 브라질너트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간과되는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견과류 한 알에 96마이크로그램, 즉 1일 권장량의 137%가 함유된 이 특별한 견과류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풍부한 셀레늄 식품 공급원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증상이 종종 자연적인 노화로 오인되어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65세 이상 인구의 최대 20%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에너지 생산, 신진대사 및 기분 조절을 지원합니다. 갑상선 지원 외에도 브라질너트에서 발견되는 특정 지방산은 신경세포 주위의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미엘린 유지 덕분에 반사신경, 반응시간 및 인지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합성 셀레늄 정제보다 신체가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매우 강력하여 효과를 느끼기 위해 몇 개만 필요하며 풍부하고 크리미한 질감은 소량이라도 즐겁게 만듭니다. 사실 셀레늄 과다 섭취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매일 브라질너트를 한두 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브라질너트를 구입할 때는 껍질째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 천연 포장은 영양소를 더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브라질너트에는 섬유질과 천연 오일의 조합이 있어 장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변비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덜 영양가 있는 간식에서 위안을 찾지만 브라질너트는 자연적으로 달콤하고 버터 같은 풍미 덕분에 훌륭한 대안입니다. 가장 놀라운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브라질너트에서 발견되는 일부 항산화제는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자연적인 단축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 견과류가 당신에게 완벽합니다. 주의해야 할 견과류. 이제 일부 노인들이 피하거나 주의해서 먹어야 할 견과류에 대해 논의할 새로운 섹션입니다. 네 번째, 염증 유발자, 땅콩.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땅콩은 많은 노인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는 땅콩이 나타내는 위험 때문입니다. 우선, 땅콩은 실제로는 견과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 때문에 곰팡이와 아플라톡신, 특정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마이코톡신으로 자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쉬운 표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덜 효과적이게 되므로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노인에게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땅콩에 실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개인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된 사람들은 이미 관절 불편, 심혈관 스트레스 및 인지 저하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저등급 염증은 세 가지 모두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미 항염증성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땅콩의 높은 오메가-6 농도는 이 문제에 더해집니다. 많은 의사들은 땅콩의 비타민 K 때문에 땅콩과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 사이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노인 환자에게 경고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상업용 땅콩 버터에 수소 첨가 오일, 추가 나트륨 및 설탕이 첨가되면 노화된 심혈관 시스템의 이러한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미국 노인의 63%는 이미 걱정할 것이 충분합니다. 추가 소금 없이도 천연 땅콩 버터는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산패되어 해로운 자유라디칼을 생성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업적 용도로 땅콩을 건조 로스팅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또한 잠재적인 인지 저하 효과가 있는 화학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이는 이미 기억 상실에 대해 걱정하는 개인에게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눈에 띄는 부작용 없이 정기적으로 땅콩을 먹어왔더라도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권장 견과류 중 하나로 바꾸면 이러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설탕 급증, 캐슈넛. 매우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 지수 영향 때문에 캐슈넛은 노인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캐슈넛에는 실제 견과류보다 섬유질 보호 화학 물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훨씬 많습니다. 1온스당 약 9g.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다른 48%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이는 혈당 반응을 일으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캐슈넛이 건강에 긍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캐슈넛의 부드럽고 구부러진 모양은 삼킴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특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식 위협을 줍니다. 또한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흡인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캐슈넛은 옥살레이트, 장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낮출 수 있는 화합물질, 함량이 높아 좋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주요 문제입니다. 이미 신장 결석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동일한 옥살레이트 때문에 60세 이후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캐슈 처리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슈넛은 포이즌 아이비에서도 발견되는 독성 화학 물질인 우르시올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긴 처리 과정에서 영양가의 상당 부분을 잃습니다. 많은 시판 변형 제품은 오일 로스팅되고 과도하게 염장되어 혈압과 심장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을 추가합니다. 캐슈넛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음식 소화 및 단백질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애 단계에서 체중 증가에 잠재적 기여자는 캐슈넛의 크리미한 질감으로 인해 과소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캐슈넛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섭취하여 노화된 신체에 더 적은 위협을 가하면서 우수한 영양 특성을 제공하는 더 건강한 간식을 즐기십시오. 두 번째, 극도로 높은 칼로리 밀도, 마카다미아 넛. 마카다미아 넛은 절묘한 맛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높은 칼로리 밀도 때문에 노인에게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1온스당 약 200칼로리로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 사율이 필연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노인에게 이미 어려운 체중 관리 과제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약 22g 이 온스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은 이미 감소된 담낭 효율성을 악화시킵니다. 마카다미아는 무증상 담석을 가진 노인의 15%에게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 외에도 마카다미아는 포화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1온스당 약 3g. 이는 많은 노인들이 이미 걱정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밀도와 경도 때문에 크라운, 브릿지 또는 약한 치아를 가진 노인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는 마모와 칼슘 흡수 감소로 인해 에나멜이 약해지는 65세 이상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마카다미아는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지출을 주시하는 노인들이 산패되었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저렴한 품종을 선택하게 되어 더 위험한 산화 지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마카다미아의 영양 성분은 이미 나쁘고, 오일 로스팅되고 과도하게 염장되어 더 많은 나트륨과 손상된 지질을 추가합니다. 풍부하고 버터 같은 풍미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미각이 덜 세련되고 더 강한 풍미를 선호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마카다미아를 먹는다는 점이 걱정스럽지만, 심장 건강에 대한 견과류의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는 대부분 마카다미아와 같은 고지방 견과류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경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노화된 신체에 적합한 훨씬 높은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마카다미아를 즐겨왔다면 피스타치오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잣나무 열매, 잣. 알려진 약물 방해자인 잣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견과류 중 하나이며, 이러한 이유는 이 인구 집단에게 특히 심각합니다. 노인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60% 이상과 상호작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해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처방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65세 이상에게 처방되는 스타틴, 일부 항우울제 및 혈압 약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음식과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으며, 이는 주요 위험 신호입니다. 잣증후군은 잣을 먹은 후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쓴 금속성 맛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각 변화와 식욕 감소 및 영양 상태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노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42%에서 상당한 체중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 증후군은 노인에게 더 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미각 수용기 및 해독 경로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자대는 다중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빠르게 산화되어 염증성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미끄러운 질감 때문에 흡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킴 곤란이 있거나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약물,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70% 이상에게 문제를 복용하는 노인에게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신체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세 효소 억제제는 이 시기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잣은 칼로리가 높은 식품으로, 높은 오일 함량과 잣과의 조합으로 인해 65세 이후의 흔한 체중 관리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요리 용도인 페스토에서도 마찬가지. 우려스럽게도 새로운 연구에서는 일부 잣 종류의 화학 물질이 노인의 시력 상실 주요 원인인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잠재적 가속기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 65세 이후에는 이 네 가지 견과류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할지에 대한 식단 선택은 황혼기의 건강, 활력 및 뇌 기능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조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말할 차례입니다. 특정 견과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과 같은 식단 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견과류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섹션에 생각과 이야기를 게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